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오늘은요, 계량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OLS 추정량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. 대체 왜 모두가 이 OLS 하는지, 그 강력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세상에 얼마나 많은 통계 분석 방법이 있겠어요? 그런데 왜 유독 이 OLS, 최소 자술법이 경제학자들한테 거의 표준 도구처럼 쓰이는 걸까요? 그냥 계산이 편해서? 아니면 옛날부터 그냥 쭉 써왔으니까? 에이, 설마요.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이 선택 뒤에는요,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가우스-마코프 정리라는 것에 있습니다.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? 하지만 걱정 마세요. 바로 이 정리가 OLS를 다른 수많은 추정 방법들 사이에서 왕좌에 앉게 만든 아주 튼튼한 이론적 기반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교재에서도 딱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. OLS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데이터에 잘 맞는 그런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수학적으로 네가 최고야 하고 증명이 딱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쓰는 겁니다. 자,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건지 한번 볼까요? OLS의 슈퍼파워는요, 딱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바로 BLUE. 우리가 보통 블루라고 부르죠. 이게 뭐의 약자냐면 최고의 선형 불편 추정량이라는 뜻인데요. 와,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죠?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이 어려운 말을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베스트, 리니어,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, 우리말로는 최고 선형 불편 추정량, 이 단어 하나하나가 OLS의 가슴에 달린 훈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개념을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명사수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값, 예를 들면 소득이 SAT 점수에 미치는 진짜 영향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관역의 정중앙, 불스 I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우리가 OLS를 사용해서 계산해낸 추정값은 그 관역을 향해 명사수가 쏜 화살이라고 보는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훈장, unbiased, 우리말로는 불편 추정량. 이게 뭘까요? 자, 명사수가 화살을 수백 발 쐈다고 쳐봐요. 어떤 화살은 살짝 왼쪽에 맞고, 어떤 건 좀 오른쪽에 맞고, 위아래로 빗나가기도 하겠죠. 하지만 그 모든 화살 자국들의 평균 지점을 딱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unbiased입니다. 즉, 평균적으로는 정답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뜻이죠. 우리 OLS가 바로 이렇게 편향 없이 정직하게 조준하는 명사수인 셈입니다. 좋아요. 그럼 두 번째 훈장, best, 즉 최고 혹은 효율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이건요, 쏜 화살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아무리 평균적으로는 중앙을 맞춘다고 해도 어떤 화살은 저기 끝에 맞고 어떤 건 이쪽에 맞고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이 사람 진짜 명사수 맞아? 하고 의심스럽잖아요. 그쵸? 베스트 추정량이라는 건 쏜 화살들이 관역 중앙 근처에 아주 빽빽하게 모여있는, 다시 말해 분산이 가장 작은, 가장 일관성 있는 명사수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OLS는 누구일까요? 바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명사수입니다. 평균적으로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unbiased, 동시에 쏜 화살들이 다른 어떤 명사수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모여있는 best, 그야말로 최고의 궁수. 이것이 바로 OLS가 BLUE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좋습니다. 이제 OLS가 왜 그렇게 훌륭하고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방법인지 알게 됐어요. 가히 최고의 명사수라고 할 만하죠? 자,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추정량을 손에 쥐었어요. 그럼 이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? 그냥 나 추정 잘했다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. 네, 아마 바로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. 오케이, OLS가 최고의 명사수인 건 알겠다. 근데 그래서 이 정교하게 박힌 화살들을 뭘 할 수 있는데, 맞아요. 그냥 와, 내가 쏜 화살들 정말 정중앙에 잘 모여있네 하고 만족하고 끝낼 순 없죠. 아닙니다.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
우리는 OLS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드디어 현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가구 소득이 높으면 정말로 학생의 SAT 점수가 오를까? 라던가 정부에서 새로 만든 교육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? 와 같은 진짜 궁금한 질문들이요. 이런 질문에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,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.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가설검증이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잠깐만요. 이렇게 엄밀한 판단,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. 바로 우리가 얻은 이 추정값, 즉 명사수가 쏜 화살들이 관역 주변에 어떤 패턴으로 흩어져 있는지,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. 왜냐고요? 그래야 우리가 딱 얻어낸 이 결과가 어쩌다 보니 나온 우연인지 아니면 이건 진짜 의미 있는 발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놀랍게도요. OLS 추정량이 따르는 분포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하고 아름다운 분포입니다. 바로 정교 분포예요. 종 모양 그래프 다들 아시죠? 아니,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? 그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모델의 오차항에서부터 시작돼요. 그 논리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첫 번째 스텝. 우리가 모델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자잘한 요인들의 합, 이걸 오차항이라고 하잖아요. 이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. 이건 중심극한 정리라는 아주 강력한 이론이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가정이고요. 자, 두 번째 스텝. 수학적으로 뜯어보면 우리가 구하는 OLS 추정량이라는 게 결국 이 오차항들을 이리저리 조합한 일종의 선형함수예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계 원리가 등장합니다.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들을 선형적으로 조합하면 그 결과물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. 자, 그럼 결론은 뭘까요? 맞습니다. OLS 추정량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정말 깔끔하죠? 이걸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구한 추정량 B2가 물결 표시 N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고요. 이 분포의 중심, 즉 평균은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진짜 값 베타2라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산이 오는 거죠. 바로 이 아름다운 종 모양 그래프가 방금 본 수식의 의미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우리가 만약에 매번 다른 샘플 데이터를 뽑아서 OLS 추정을 수백, 수천 번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우리가 얻는 그 수많은 추정값들이 바로 이 진짜 값 베타2를 중심으로 예쁜 종 모양을 그리면서 분포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단단한 이론적 발판이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의 큰 산 2개를 넘었네요. 숨 한번 고르시고요.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 지식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의 핵심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OLS는 뭐다? 블루다. 가우스 마코프 정리가 보장하는 최고의 명사수 같은 녀석이라는 거. 그리고 둘째,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구한 OLS 추정량 역시 뭘 따른다?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.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사실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가설 검정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아요. OLS 추정량이 진짜 값 주변으로 이렇게 예쁜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 종 모양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딱 한 번의 분석으로 얻은 소득이 SAT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값이 과연 그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우연한 값일까요? 아니면 이 종 모양의 저기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정말 보기 드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극적인 결과일까요?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T검정입니다. 정말 흥미진진하겠죠?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.